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규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재활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리뷰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Rehabilitation of Scapular Dyskinesis from the Office Worker to the Elite Overhead Athlete입니다. 2014년도 연구입니다. 연구의 제목을 번역하면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의 재활, 사무직부터 엘리트 오버헤드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견갑골, 즉 날개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운동을 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A, B, C, D 형태의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이 나와 있는데 D 그림은 일단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 그림이 타입 1, B 그림이 타입 2, C 그림이 타입 3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으로 분류가 되는 사진입니다. 이런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은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과 혹은 대부분의 어깨 관절 와순의 파열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어깨 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이 있다면 향후 미래에 한 44% 정도 어깨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드린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이 있을 때 재활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의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부 조직의 유연성 부족입니다. 즉, 근육이 단축되어 있을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근육의 단축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축으로는 견갑골 주변의 근육인 소흉근과 견갑거근, 능형근의 단축을 이유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단축으로는 어깨의 후방 관절낭, 그리고 극하근, 그리고 광배근의 단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래 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견갑골 이상운동 증후군의 큰 원인 중에 두 번째인 근육의 퍼포먼스, 근육의 기능 부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근육의 기능 부족도 두 개의 작은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컨트롤 능력이 부족한 경우이고요. 근육의 동시 수축이 부족하거나 혹은 짝힘 관계가 부족한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우측에 있는 근육의 근력 부족을 예로 들고 있고요. 중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의 근력이 부족하거나 전거근의 근력이 부족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측 하단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욱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논문의 본문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어깨 재활을 검색을 하면 많은 코치들이 어깨 재활을 위해서 불안정한 지면, 즉 보수나 짐볼을 이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들을 많이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푸시업 포지션에서 불안정한 표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면 이것이 근육의 동원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지만 후속 연구인 2010년도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지면과 안정적인 지면에서의 운동이 근육의 활성도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후속 연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견갑골 근육의 동시 수축이 언제 발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견갑골 근육의 동시 수축은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 운동을 모두 해야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사슬 운동을 쉽게 설명하면 내 몸통이 고정되어 있고 팔이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를 하고요. 닫힌 사슬 운동을 쉽게 설명하면 내 팔이 고정되어 있고 몸통이 움직이는 동작이 닫힌 사슬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할 때 앉아서 운동을 하거나 두 발로 지면을 지지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한 발로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열린 사슬에서 로우 운동을 할 때, 즉 당기기 운동을 할 때 오른쪽 손으로 당기기 운동을 한다면 왼쪽 다리로만 땅을 지지하고 서 있는 것이 견갑골 주변 근육들의 안정화를 더욱 잘 만들어낸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만약에 운동선수들이라고 한다면 견갑골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본인의 종목 특성에 맞는 운동들을 할 때 견갑골은 자동적이고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이 있고 저희 케어무브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던지기 선수들은 웨이트볼이나 탄성 튜빙 밴드를 이용해서 회전근개 중에서 외회전근에 해당하는 근육들의 편심성 저항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2008년도, 2007년도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리뷰 논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라면 꼭 본문을 전부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반인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깨를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